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산하의 오역.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 저는 초등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그 학교에서 3학년, 4학년을 다닌 학교가 있었습니다. 성남에 있는 모 국민학교였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멸공조회를 하는 거, 그건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우린 특이하게도 4학년부터는 분열을 했어요. 반 깃발을 키 큰 학생이 들고 있었고 그 앞에 반장이 걸어가면서 교장선께 대하여 경례! 그러면 뭐 그때 단결이었나? 그러면서 깃발을 올렸다 내리고 모두 다 같이 단결 외치고 오와 열을 맞춰서 걸어 다녔죠. 그리고 반주는 생으로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생연주로. 그걸 누가 했냐면은 밴드부가 했어요. 밴드부는 한 학급이 아예 밴드부가 있었는데 특별 학급이었죠. 네. 그때 들었던 음악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미국 군가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런지도 모르고 좋아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되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었고요. 그것이 또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이식된 것, 그런 것들 군악도 이식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고유의 군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산하의 오역. 예전을 온고의 지신, 예전의 것을 들춰내서 다시 배우기도 하고요. 요즘의 것들을 옛날 걸 들춰내갖고는 비교해보기도 하고, 정사화가 있고 야사가 있고 생활사가 있는 시간입니다. 자, 산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 거, 경험 같은 거 있어요?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예. 이게 우리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 게 아니더라라고 그런 거. 그런 거 많죠. 네. 아침바람 찬바람에 불고 그거 사실 일본 동요거든요. 그렇군요. 그것도 가사가 그러니까 전혀 맥락이 없습니다. 맥락.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 뭐면서 도무지 가사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예. 그게 일본 노래를 갖다 그대로 음차를 하다 보니까 그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뭐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회 끝난 다음에 네. 저희가 항상 들은 음악이 성적이 영원하라. 그런 곡이었어요. 예. 그런 것들. 빰빠바바바바바바바 하는 건데. 그걸 맨날 들었는데. 네. 그걸 난 나중에 알았죠. 한 20년 뒤에 알았죠. 예, 성적이 영원하라는 이제 미국 국가지만 아마 성적이 들어가는 교양학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행진곡이 있습니다. 예. 하긴 프로축구 초창기에 당당하게 포항 아톰스라고 창단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얘기는 많습니다. 우리가 축구화 갔을 때 네. 붉은 악마들이 노래를 한 겁니다. 응원을 한다고. 네. 그걸 부른 거죠. 기운센 전하장사. 예. 그 일본인들 너무 감격했다는. 그렇죠. 황당하면서도 감격했겠죠. 예. 우리 노래 불러준다고. 마징가 제토. 예. 로켓 판치 이렇게 하거든요. 예. 자, 그렇습니다만 현대사를 통틀어서 살아가면서 현대사에서 근현대사에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훌륭하게 살다간 그런 영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분의 조남은 김영옥이라고 합니다. 김영옥. 예, 김영옥 대령입니다. 미군 예비역 대령이니까.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에요? 예, 남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20세기는 전쟁의 세기라고 할 만큼 전쟁이 많았죠. 그리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등등 엄청난 전쟁이 많았죠. 되게 웃긴 게 예. 처음으로 기관총을 발명한 게틀링 원래 의사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기관총을 발명해갖고 이게 상용화되면은 전쟁이 무서워서 전쟁이 줄어들 것이다 전투가 이랬었는데 오히려 대량 살상을 하게 됐죠. 근데 그게 참 웃기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처음 이제 상용화돼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제3세계에서 사용한 이래. 그러니까 일본도 저희 동학 농민군들 죽일 때 사용했고 영국도 수단에서 사용했는데 수단에서? 그때 엄청난 걸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력적인 걸 알았는데 불구하고 1차 대전 때 거의 그대로 죽죠.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격하고 돌격했다가 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걸 반복을 하죠. 심지어는 그러니까, 2차 예. 세계대전 때 미국 해병대 앞에서 일본군들이 또 그랬어요. 반자의 돌격이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것처럼 정말 전쟁은 계속됐고 또 참혹해졌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전쟁 영웅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과연 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 핏줄로서 20세기의 큰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고 뭐랄까 의미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 말고요. 그걸 포함해서 등등 할 때. 근데 저는 그때 이 김용옥이라는 사람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예. 정말. 네. 그러니까 그 이분은 그 한국인이긴 한데 네. 한국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 예. 예, 미국 이민의 아들이고요. 아, 예. 그러니까 정말 초기 이민이죠. 이분의 아버지는 그 하와이에 이민 가서 또 이제 아. 그 본토로 갔지만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그런 분이었고요. 네. 이 김영옥 씨는 그 거기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서 대학을 중퇴하고 군에 입대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 이 양반은 원래 이 미군 자체가 예. 유색인종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1914년만 1914년만 해도 1차 대전만 해도 유색인종은 거의 참전을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만 해도 참전하는데 그 흑인들은 거의 취사병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네, 맞습니다. 그밖에 못했었고 한국 전쟁 당시에도 그 흑인들로만 구성된 네. 그 부대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 섞었다는 얘기죠. 안 섞었다는 예, 얘기군요. 네. 이제 그러하니 이제 이분도 되게 군대 차별을 받았겠죠. 네, 뭐 유색인종이니까 예, 예. 아무튼.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 기회가 온 것은 네. 이제 2차 대전 발발하면서부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예. 근데 실상 이 전쟁은 미국은 끝끝내 끼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제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으로 인해서 네네. 공격을 하고 이제 The Day in Infamous이라고 부르죠. 치욕의 날을 겪은 다음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하나의 어떤 만행에 가까운 일을 저지릅니다. 어떤 그 일본계 미국인들을 아, 예, 예. 죄다 그러니까 이른바 개토를 만든 거죠. 개토. 그러니까 독일식 유태인 개토처럼 사막지대에 어떤 그런 수용소를 만들고 일본계 미국인들을 싸그리 끌어 모아서 거기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구실. 그러니까 또는 실상 근데 네. 더 차별되는 것은 독일계 많지 않습니까? 네. 독일계가 훨씬 이탈리아계 많았죠.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예. 하지만 그 사람들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제 그 일본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었고요. 실상 맞아요.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 그 노르망디에 상륙한 다음에 네. 한 독일군과 미국이 만납니다. 네. 근데 그 독일군 한 명이 얘기를 하죠. 나 미국서 왔다고. 맞아요. 그리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 내에도 나치가 되게 많았었어요. 아. 근데 등등에 불구하고 어떤 이제 전쟁 시작한 뒤에 어떤 그들에 대한 어떤 그건 적었는데 일본계들은 I'm American. 나는 미국입니다.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충성을 맹세해도 다 끌어모아서 소용소에 넣어버렸죠. 예. 그야말로 지금 요즘 바로 보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을 주는 예. 막사를 줄줄이 세워놓고 황무지에다가 일본인들을 가둬놨어요. 그렇죠. 근데 네. 동시에 이제 그 또 그들의 2세들 그러니까 네. 젊은 친구들은 또 이제 대거 입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인쪽에 뭐 인질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일본과의 전선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유럽 쪽으로 가죠. 유럽으로 보냈다는 예. 얘기군요. 네. 그 부대가 이제 이른바 442 연대라는 것인데요. 442 연대. 예. 또 네. 일본 그 젊은 사람들도 네. 이 일본계 2세들도 정말로 그 사람들 솔직히 미국인이죠. 네. 이 모든 것들이 그 생각이나 네. 어떤 환경이나 다 미국인들이었으니까 또한 그 충성을 다 하면 네. 이제 어떤 걸 줄이라 생각을 하고 대거 입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442 연대였고요. 엄연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민권,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권리, 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몸부림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저 신라가 가야를 먹은 다음에 네. 가야계가 앞장서서 아. 어떤 김유신이나 김 할아버지 등등 해가지고 할아버지 김무력, 김서연, 네, 유신 네. 3대 부자가 네. 신라를 위해 충성하듯이 어떤 그런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 터키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을 한 다음에 점령지의 애들을 그렇죠. 데리고서 예니체리라고 하는 그렇죠. 최강의 부대를 육성시킨 거랑 비슷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일본계가 편성이 됩니다. 일본계 부대가.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김용옥 씨가 이제 어떤 그 장교를 맡게 돼요. 아, 네. 소대장을. 소대장.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지휘관이 이제 그걸 알은 겁니다. 아, 너는 한국계구나.
조선계. 예, 그렇죠? 조선계구나. 네. 또 알기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딴 데 가라. 음. 권유를 해요. 네. 근데 김영옥 거부합니다. 우리는 다 미국인이다. 오. 라고 하면서요. 네. 근데 정말 훌륭한 통솔력을 발휘하면서 그 이세 부대, 그러니까 네. 니세이라고 합니다. 니세이 부대를 갖다 지휘하게 되는데 니세이, 일본어는 예, 니세이 예, 그렇습니다. 예, 니세이죠. 네. 이 니세이 부대들은 이제 유럽 쪽 가게 되는데 정말로 이 원래 이 용감성을 따지자면은 네. 그러니까 어떤 물론 그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용감성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일본군 보병을 따라갈 부대가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철조망이 있으면 네. 누군가 그 위에 엎어집니다. 아, 예.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위를 밟고 넘어가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본 보병의 어떤 그런 거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하지만 또 무모할 수도 있고 네. 멍청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용감성은 익히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이 니세이 부대원들도 네. 거의 그렇게 싸워요. 물론 이제 매번 하진 않고 좀 필요할 때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걸 지휘한 게 김용옥입니다만은 네. 어쨌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이 440연대가 받은 훈장과 기장 합치면 10,000개가 넘어요. 연대가 예, 연대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진짜 일본과 똑같이 반자의 돌격도 감행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그 작전으로 허를 찌르면서 네. 진군을 해 나갔고 지금 또 프랑스 어딘가 가면 그 김용옥 부대를 찬미하는 그런 게 어디 벽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옥 대령도 씨도 큰 공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제 포로를 납치해 와서 네. 이제 정보를 캐내 가지고 네. 그를 이용해 승리 거두거나 네. 그러니까 위장 공격 안심을 시킨 다음에 네. 갑자기 기습을 퍼부어 가지고 진지를 점령하거나 예. 정말로 잘했고요. 심지어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네. 그 활약을 지켜본 사령관이 네. 바로 와서 중위 계급장을 뜯어버리고 네. 그 위에 대위를 달아주는 와.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들어보니까 포로 납치 작전을 감행해서 정보를 캐냈다. 예, 예. 또 위장 공격으로 안심시키는 갑자기 기습을 감행했다라는 예, 것은 예. 전투력뿐 아니라 지략에도 뛰어났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뒤에 이제 6.25 때 오시거든요. 한국에.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때 발휘되는데 오. 그때 아무튼 이제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네. 이제 장기 복무를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코인 세탁소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해요. 아, 예. 코인 그런데 라운드리. 그게 잘 되는데 네. 잘 됐는데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지죠. 바로 종전 5년 뒤에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예, 예. 이때 또 많은 예비역이 소환돼요. 그러니까 잡아도 돌아가기도 하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딕 윈터스. 예, 예. 훌륭한 지휘관 그분도 소환이 돼서 그렇죠. 한국전에 참전할 병사들을 교육시키는 훈련시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래서 이제 그랬지만은 김영욱 씨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그는 직접 한국으로 와서 네. 유색인종 최초로 네. 백인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됩니다. 오, 대대장이면은 예, 대대장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의 활약상을 보면은 되게 정말 영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특히 1.4 이후에 이제 막 내려올 때였죠. 1.4 이후에 나 홀로 왔다 그때 1.4. 예, 네. 이른바 중공들이 막 내려올 때였죠. 네. 거의 전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탱크 앞에 홀로 버티고 서가지고 오. 더 이상 가면 죽는다. 오. 같이 반격하자라고 호소해서 도망가던 벼슬 데리고 네. 도망가던 이들을 지휘해서 네. 반격을 수행하는가 하면 네. 또 너무 빨리 들어가다가 예. 빨리 올라가다가 그만 우리 아군의 포격에 다치기도 해요. 와, 그만큼 진격 속도가 빨랐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그분의 어떤 전공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솔직히 검색해부터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로 훌륭한 군인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했던 실제로 이제 이분은 그 뒤에도 그러니까 대령까지 갔는데 네. 그 뒤에 별을 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 남겠다. 한국을 돕는 군사 고문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별달 기회를 스스로 박찼던 사람입니다. 야, 이거는 참 대단히 상징적인 예. 건데 그때 스타가 된다면은 그야말로 유색인종 최초의 그런
특히 황색 인종이라고 그렇죠. 한다면 아시아계라고 그렇죠. 한다면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세울 것이고 지금 얘기를 듣기만 하더라도 타고난 전사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지휘관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 때 그 자기 월급을 각출하고 해서 고원 세웠고요. 아. 되게 좀 많은 좋은 하신 분이기도 하고 예. 실제 그 인품이나 등등을 다 아끼는 그 상관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직속 상 같은 경우는 너 미쳤냐? 당장 미국 들어와라. 네가 왜 한국 군사공단을 네가 왜 가느냐? 예. 라고 말리기도 했고. 그 찌질한 나라, 네 애국심은 알겠지만, 예. 민족을 아끼는 마음은 알겠지만 예, 왜 그러느냐? 너는 어차피 미국인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은 굳이 남았던 거고요. 그렇군요. 이제 그래서 끝내 그 별달 기회를 놓치고 이제 제대로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분을 제가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분이 전쟁 영웅으로서가 또 있겠지만 네. 하나는 그 인종 차별에 대해서 꽤 단호하게 비판을 했고 아. 또 맞선 인물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LA에 일본인 타운이 있습니다. 한군 코리아타운이 있죠. 리틀 도쿄라고 예, 있죠. 그렇죠. 리틀 도쿄죠. 네. 근데 거기 이제 그 442 부대 총업이 건립하는데 네. 거기도 큰 몫을 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쭉 이제 참전 경위와 이제 그걸 기록을 해요. 아,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글을 작성한 게 옛 부하였습니다. 벤 다마시로. 벤 다마시로. 근데 이분이 이제 들고 왔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음. 근데 이제 쭉 보다가 이 김용옥 대령은 딱 하나를 고칩니다. 미국 정부가 네. 미국 내 일본인들을 억류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다가 네. 바꿨어요. 집단 수용했다. 와. 그러니까 억류는 잠시 그냥 좀 붙들어 둔 것이고 네네. 이 집단 수용은 거의 개토와 같은. 그러니까 둘을 모아서 어디 집어넣어 버린. 이제 그런 어감이 참 있는데 오. 그 거기서 이제 그걸 고친 거죠. 미국 이건 정부가 concentration. 고의로 예, 예. 그리고 뭐 인종차별적인 요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억류가 아니라 네. 집단 수용을 했다. 즉 나치의 행태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또한 그 먼 훗날에 또 이제 캘리포니아 출신의 그 일본인 3세 의원이 있어요. 네. 혼다라고. 아, 혼다 의원은 예, 유명하잖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예. 위안부 결의안을 네, 주도하신 내고 분이죠. 네. 근데 이거 이제 준비할 때 일본인 사회의 압력이 꽤 컸다고 해요. 왜 당신이 뭔데 그걸 하느냐. 너 일본 일본 게 아니냐. 그렇죠. 네. 이때 이제 혼다 의원이 찾아간 게 김용옥 대령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김용옥은 그래서 이제 나서가지고 옛 부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 우린 대체 뭘 위해 싸웠나? 우리가 싸운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였나? 우리가 싸운 거는 어떤 그런 어떤 전체주의, 파쇼, 그리고 어떤 그런 억압이나, 그것을 극복한 자유를 위해 싸운 거 아니겠는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옛 부하한테 그 당신들, 예. 그리고 우리의 원래 태어난 곳은 아시아지만 미국인으로서 그런 파시즘의 예, 예. 제국주의와 패시즘에 맞싸고 싸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하는 제국주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하긴 미국도 제국주의니까. 어차피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른바 파시마 싸웠겠죠. 네네. 근데 결국 일본인 참전 동지회는 위안부 결의안 찬성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혼다한테는 정말 천군만마 같은 일이었고 네. 오랜 진통 끝에 2007년 위안부 관리 결의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게 됐죠. 이럴 때 손뼉 한번 쳐야 돼요. 이게 이렇게 몇 줄로 한두 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많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 우리 김용옥 대령 그리고 예, 442 연대 100대대 예. 부대원으로 사선을 함께 넘나들었던 그런 일본계 미국인들의 역할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옥 대령은 죽기 직전까지도 네. 이제 어떤 활동을 하시는데 그것도 마지막 활동 중에 하나가 네. 한국전 때 발생했던 미군의 학살 사건. 그러니까 학살 사건. 노글리하고 뭐 등등 어떤 그런 관련 사건들의 진상 조사위원을 맡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십 년을 묻어왔던 그런 전쟁의 비극은 한 50년이 지나서야 세기를 바꿔서야 수면에 떠올랐고 결국 클린턴 대통령의 미국 정부는 이 사태를 인정하고 네. 그에 대해 사과하게 되죠. 그 당시 코원 국방장관이 발표했던 그런 성명을 읽으면서 네. 저는 그 이 김용옥 대령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네. 예, 그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나간 50년의 세월은 한국의 노글리 근처에서 발생했던 비극적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힐 가능성을 줄였다. 그러나 우리는 1950년 7월 마지막 주에 미군이 노글리 부근에서 후퇴하던 중 확인 미상의 한국 피난민들을 살해
또는 부상케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사건을 회상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미국인도 한국인도 역사를 묻을 수는 없다. 전쟁의 결과로 무고한 한국 민간인들이 숨진 것은 우리 양국이 강요된 것으로서 우린 자유수호를 위해 싸운 용감한 군인들을 결코 잊으면 안 되듯이 그 민간인들 또한 잊을 수 없다. 이야, 엄청나네요. 예. 그건 만약 때로는 마치, 미국이 이럴 때 미국의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언젠가는 인정하는 물론 그것이 쇼일지언정 때로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줄 안다는 거. 저는 그게 또 미국의 그 하나의 면이 아닌가. 우리나라 그런 국방부 장관이 베트남의 양민 학살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 코멘트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나라의 품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만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김용옥 대령이 예비역 대령이 진상조사위원회 활용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분께서는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이 진보라면 네. 전쟁 영웅 따위 말 쓰지 마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전쟁 자체가 진보라는 사람들 혐오의 대상이 되어 마땅한데 네. 전쟁 영웅이 웬 말이냐는 것이겠죠. 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그 말에 공감을 하지만 네. 또한 그게 너무 이상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전쟁은 마땅히 피해야 하는 거지만 네. 또 어떻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촛불을 두고 뭐 인간이 두른다고 마냥 피할 수는 없다. 어쩔 수 그런 없다면 생각은 들어요. 네, 어쩔 수 없다면 싸워야 되고 그렇죠. 싸우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의 독립운동가들도 네. 결국은 전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들의 폭력성에 고개를 저으면서 평화적으로 해보자라고 했던 게 결국은 또 친일파가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의미를 따져볼 때 김용옥 대령은 진정한 그 한국인 핏줄의 전쟁 용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메가더, 마샬, 또 조지 패튼, 이런 전쟁 영웅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계, 그리고 조선계이면서 일본 군들을 지휘했었던 참고로 이 100대 대원들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그런 공수부대들 못지않은 아니면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더 위대한 성취를 기록한 그런 군인들이었고요. 그 선두에 김용옥 당시 소대장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한 번쯤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2016년 1월 3일에 끝나는 2주 사나이 오역 첫 번째 에피소드가 김용옥 대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음악을 제가 애초에 준비했던 걸 바꿨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메인 테마. 예, 아시죠? 함께 듣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분히 미국의 관점으로 풀어낸 드라마긴 하지만 하여튼 재미는 있었으니까 하여튼 밴드 오브 브라더스 OST 중에서 메인 테마 함께 나눴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에피소드를 풀어주시겠습니까? 예, 올해가 이 갑자 60갑자가 무슨 년인지 아십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을미년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상 이제 음력으로 따지면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죠. 한 달 그렇죠. 남아 음력으로 있는데. 따지면. 네. 어쨌건 이제 해가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120년 전에 네. 을미년에서 1895년 을미년 이제 11월 때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갑자기 해가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해가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을미년 11월 16일인가 17일에서 네. 갑자기 1896년 1월 1일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양력을 도입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쨌건 나라에서 그냥 야, 오늘부터 2월 1일이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을미년 11월 16일, 음력 11월 16일에서 갑자기 1월 1일 점프를 해버린 거죠. 그게 뭐 과학적으로는 말이 되는 얘기인데 예. 실생활에서는 정말 억울했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갑자기 뭐 하다 보니까 이 첫 신정을 맞은 거죠. 게다가 한 달 몇 개월을 왜? 근데 이제 그때 이 양력을 시행했던 게 을미개혁입니다. 을미개혁인데 네. 을미개혁이 뭐 정두법 그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앞서 얘기를 하면 을미년을 좀 보겠습니다. 을미년 그때 우선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을미년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 명성황후 그렇습니다. 예, 민비 을미사변이 있었고 네, 을미사변. 조선의 왕비가 이제 죽음을 당하죠. 네. 근데 이 을미년을 좀 보면요. 네. 바로 그 전해가 무슨 해였는지 아십니까? 그 갑오경장의 갑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갑오 1894년. 경장의 해면서 또한 그 갑오년을 그 경장을 불러왔던 것은 바로 갑오 농민전쟁. 전쟁이었죠. 네, 동학난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그렇죠. 배웠습니다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분위기는 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수십만 명의 민중들이, 네. 농민들이 무기를 일어서서 어떤 척양척의 제폭군을 외치면서 네, 서울을 향했고 네, 또한 동시에 이제 그 중에도 일파, 이를테 김계남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다 갈아엎자. 혁명적인 어떤 발상도 했고요. 그렇죠. 손화준, 전봉준, 김계남 이 세 명 중에서 가장 천출이었고 가장 용감했으며 가장 끝까지 싸웠던 그렇죠. 그런. 네. 근데 그렇게 어쨌건 정말로 나라가 뒤집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반들은 이 양반이 평민과 같이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을 만큼 온 나라가 정말 뭔가 바뀔 수 있다, 바뀌어야 한다 그런 분위기에 있던 건 사실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 갑오년의 어떤 그런 함성을 갖다가 진압한 게 결국은 누구냐? 외국 군대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일본 군대. 누가 끌고 왔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명성황후죠. 갑오농민 전쟁에 외세를 끌어들인 것 청나라 그리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일본까지 끌어들이게 된 그건 민비죠. 명성황후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언젠가 뮤지컬을 보면서요. 네. 명성황후 보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어떤 이 죽음을 당한 왕비의 혼 같은 사람이 나와서 네. 노래를 부르는데 조선이여 일어나라 흥하하라 막 외치는데 전 보면서 되게 좀 솔직히 역겨웠어요. 그러니까 그 명성황후는 그렇게 외칠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일어나면 다 죽이는 사람이었지. 미화가 너무 심했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미화가 아니라 그 왜곡입니다. 왜곡.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오히려 봉기한 자기 민중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와, 외국 군대를. 이를테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편지를 씁니다. 전라도 관할인 태인 고부 등지의 백성들이 흉하고 사나워서 원래 통치하기 어려웠습니다. 흉한 적들이 오랫동안 그 중국 정부에 우리를 끼친 일이 더욱 많아질 것 같으므로 이번 원군도 관청하오니 몇 개를 파견토록 조치해 주십시오. 저희 군대 대신 동학군을 멸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내요. 아무리 봉건왕조의 지배자지만 이럴 수는 없죠. 백성을 원수로 생각하면서 외세를 끌어들인 거군요. 그러니까 당시 민비를 비롯한 전 개인적으로 명성황후란 말과 민비를 같이 쓰는데요. 민비 낮춤말도 아니고 또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따지면은 영치랑을 낳은 엄비. 그렇죠. 엄비 같은 경우는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건 이 사람 비롯한 지배층 머리는 딴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되건 내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그를 넘보거나 줄이려는 어떠한 세력도 허용치 않겠다. 너는 각오만 충만했죠. 그걸 유식한 말로 종묘사직이라고 했죠. 그렇죠. 결국은 자기 조상신. 그러니까 그럴 힘조차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럴 힘조차 없어서 외국 군대를 빌려서 자기네 국민들을 멸하겠다. 근데 이러면은 정말 할 말이 안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들뿐이 아니라 이제 개혁을 하겠다는 쪽도 사실은 자기 국민들을 믿지 못하고 또 그 역량을 키울 생각하지 못하고 외국에 기대요. 바로 이제 그 김옥균이 그랬고요. 갑심장배 때. 근데 그 모두는 이건 저쪽 다 똑같았던 거는
다 그거였습니다. 내가 외세를 이용하겠다는 거였죠. 이용하겠다. 네. 근데 의존하는 결국은- 게 아니라. 네. 네. 근데 결국은 이용만 당했죠. 힘이 없으면은 예. 의존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은 청해전쟁에서 이제 그 믿었던 청나라 군대가 참패하고 물러가자 네. 민비는 이제 러시아한테 붙으려고 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못 보고 들이친 게 이제 을미사변이었고요. 일본이. 그렇죠. 일본 위기감을 느낀 그렇죠. 일본군이 낭인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규군이 포함된 예. 그 엄연한 사적인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최소한 공작, 묵인 이런 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날 경복궁에 뛰어든 것은 네. 일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 이를테면 조선군도 끼어 있었어요. 그랬군요. 이를테면 그 우리가 익히하는 그 씨 없는 수박 이거는 사실 뭐 큰 업적이 아니고 딴 걸 더 위대하십니다만은 그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 육종학.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통 해방 이후에 곤궁을 해결해 줬던 배추와 고구마와 감귤 등등 뭐 많은 업적을 남기신 아주 우수한 종자들을 예. 보급하셨던 그 우 박사의 아버지가 그 당시 훈련대 장교였어요. 우범선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분이었군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나는 일개 군인이요. 네. 하지만 왕비 일파를 없애지 않고는 이 나라는 뭘 해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신념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민시척족들의 어떤 만행이 심했고요. 다만 그것을 예. 이분도 역시 외세를 통해서 그렇죠. 했다는 게 어쩔 수 치명적인 없는 오리군요. 거였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의민영 가을에 명성황후 민씨는 참혹하게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참혹했죠. 참혹했죠. 일부의 궁정에서 외국의 깡패들이 난입을 해서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불태워버리기까지 하고 네. 참 참담했죠. 예. 이렇게 이제 방해물을 없애 일본은 이제 이른바 그 친일내가 구성하죠. 이때 활약한 게 바로 김홍집이었어요. 김홍집 예. 그때 이제 그 총리 대신입니다. 총리 대신. 예. 그래서 이제 가보경장을 이제 그 뒤를 잇는 개혁을 실시하죠. 그게 을미개혁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총리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었잖아요. 계속했죠. 이게 대단히 유능했거나 대단히 아니 유능하신 분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남학신 대신이라 별명이 있을 만큼 무슨 말인가 하면 네. 그러니까 왜 그 남학신이 왜 비올 때 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화신 뜻이 네. 어디든 철벽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신이라는 뜻이었죠. 아, 그만큼 그런 말도 황현같이 네. 매천 황현같이 매천 황현? 네네. 어떤 그 이 일본의 대계에서 일을 가는 분도 네. 이 친일파에 대해서 일을 하는 분도 김홍집이 살았더라면 아. 나라는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분의 업무 나라 능력에 평안할 대해서는 만큼. 대단히 예.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김홍집이야 이제 그 내각이 을미개혁을 실시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단발령이었어요. 머리 깎으라. 단발령. 그러니까 양력 실시와 더불어서 네. 그 친일 내각이 이제 와서 그 육일준과 정병하, 육일준 네. 서유견문 쓴 사람이고 정병하 그 당시에 농상공부 대신인데 그 둘이 그 고종 국왕과 네. 세자의 머리를 자릅니다. 이 두 사람이 예. 그렇군. 이발사가 상당히 고위층이네요. 그러면. 네. 그런 셈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 물론 여기 이제 반발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바로 이제 그 음력의 마지막 날이었던 그러니까 양력 12월 31일이었겠죠. 네. 그 당시에 그 학부 대신 이도제가 이런 상소를 올려요. 네. 단군일에 따은 머리 풍속이 변해 상투가 된 것이고 음. 백성 모두가 이 상투를 중히 여기는데 하루아침에 이를 깎는 것은 4천년간 굳어진 풍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올려요. 근데 이게 저 같은 이 단발령 같은 경우 사실 김홍집도 다 망설였대요. 네.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되게 그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반발은 그럴 것 같은데. 네. 하지만 그걸 밀어붙인 게 일본이었대요. 근데 일본이 어떤 그러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없겠지만은 네. 뭐 윤치호 같은 경우는 뭐 모자 팔아먹으려고 했다. 모자 팔아먹으려고 예,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근데 어쨌건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떤 그 단발령의 어떤 그걸 거쳤고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자기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무슨 과실할지 그럴 수 있었을 것 같고. 길을 꺾으려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그것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 또 다른 의견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반발을 오히려 유도해서 더 그냥 찍어 누르려는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일종의 공안 정국을 조성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개길 테면 개개봐라 이런 식의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건
자, 근데 이것은 역시 이 단발령은 이 정말로 온 나라 갖다가 흔들어 놓습니다. 네. 근데 바로 그러니까 이게 매천황연이 얘기했어요. 예. 바로 얼마 전까지 왕비의 죽음에 분노를 해야 되는지 통쾌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죽은 게 솔직히 열받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더구나 일본 죽였어? 예.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또 민비? 그거 참 잘 죽은 것 같단 말이죠. 그게 그 당시 백성의 그런 정서였어요. 여론은 예. 저 민씨 일족은 정말 안 된다라는. 안 되는데 그게 있었는데 또한 그 동학 농민들도 계속 그걸 얘기했었고요. 근데 그걸 왜 일본 놈이 했느냐? 그 열받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되게 긴가민가 하던 그런 상황에 결정적으로 무기의 중심축을 바꿔 놔버려요. 이 단발령이.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임금이 머리를 깎고 네. 다 깎아라. 네. 이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은 거의 충격과 공포에 시달린 거죠. 이건 뭐지? 그러면서 막 이 나라에서 또 이제 이왕 하는 거 하면서 이 채두관을 보냅니다. 머리 감는 관리죠. 채두관. 예, 머리를 딱 그 기계를 들고 네. 나가는 겁니다. 장터에. 나가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1970년대 장말족 단속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야, 그거 19세 말에도 있었군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상투를 잘릴까봐 거리에 안 나오고 네. 장이 안 쓸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놀라고 되게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군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가보년 이래 일반 상민들의 어떤 강력한 진출과 요구에 네. 전전긍긍하던 네. 이 봉건 양반들한테 아주 좋은 어떤 계기가 돼요. 어떻게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에 플러스 국모시에 대한 원수를 갚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비의 명성황후에 대해서 되게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네, 안 좋은 사람들이. 하지만 단발령이 내려지고. 네. 이것도 일본 놈이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야, 그래도 국모를 죽여? 네. 또한 거기에 역으로 더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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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이 있죠. 명성황후의 가장 잘한 거는 잘 죽은 것이다. 아하.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민비를 욕하고 하던 사람들도 이 국모시해에 명문에 네. 더 가담하게 된 거죠. 거기에 어떤 중간 매개가 단발령이었던 거고요. 그랬군요. 여론이 반전되는 계기가 돼버렸군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발령은 김홍집 이하 이쪽 대신도 되게 망설였었어요. 네. 근데 그들 또한 일본의 요구에 앞에서 무력했던 겁니다. 일본이 결국 밀어붙였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더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그 당시 을미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네. 국모 시해와 등등을 반발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은 그 일제에 맞선 최초의 그 전국적인 의병이었죠. 그렇죠. 을미 의병 예. 1895년. 근데 이 을미 의병 같은 경우는 조금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네. 그러니까 그 단발령에 반발하고 국모 시에 반발한 어떤 네.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복고적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컸었어요. 민족 감정. 예. 그리고 실제로 이들을 진압한다고 이제 수도에 부대가 내려가니까 네. 그 틈을 타서 바로 고종은 러시아 역사에서 공산으로. 예, 또 하나의 치욕적인 현장을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에 숨은 거죠. 숨은 왕이.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그거 자체도 외세를 이용했단 말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남의 나라 공사관에 숨어 들어가서 자주성을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러면서 러시아 친러파 내각이 들어서면서 네. 이제 친일파 내각은 몰락하죠. 근데 그 와중에서 임금은 또한 친일파 그 친일 내각 전부를 다 척사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다 죽여버려라. 자기가 임명한 총리 대신 예. 다 죽이라. 예. 그래서 이제 김홍집 등등 이제 머리를 깎았던 정병하 같은 경우 맞아 죽고요. 정병하 맞아 예. 죽고 근데 김홍집도 이제 일본군이 얘기를 해요. 피하자. 피하자. 근데 김홍집이 얘기합니다. 나는 조선의 총리 대신이다. 내가 조선 시민에 그 죽을 수 있으나 네. 외국 군대에 의탁할 수는 없다. 아이고. 라고 얘기하고 정말 분노한 폭도들 앞에 나갑니다. 네. 거기서 이제 김홍집이 탁 이제 서는데 한동안 군중도 조용했다고 해요. 그 모습에. 의연한 모습에. 예. 근데 누군가 얘기하죠. 어명이다. 아이고. 김홍집을 죽여라. 네. 그 한마디에 또한 폭민이 돼서 김홍집은 갈갈이 찢깁니다. 어육이 돼서 죽었군요. 예. 아, 이게 유능한 관리였던 김홍집의 최후였군요. 예.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들
어떤 그런 모든 또한 이 복고도 그렇고 수구도 그렇고 네. 다 외세에만 의지하려고 했고 그 와중에 우리 국민들의 역량은 깎아먹혔고 네. 그리고 단발은 사실 5년 뒤에는 그냥 해해져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 광무 대한제국 세운 다음에 이제는 야 머리 깎아라. 뭐 그런 지원 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사실 상투란 것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킬 것도 아니었건만. 네. 근데 지금은 또 꼭 120년 전 1월 1일 그 단발령이 내려지는데 그렇게 조선의 위아래를 깎아먹고 죽을 사람 죽고 정말 임금은 또 다른 외세의 어떤 공산에 숨고 생각해보면은 참 되게 네. 바보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광우병 쇠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이성적으로 판단해갖고 안 된 거 있으면 다시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거 왜 군중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는 몇 달 동안 아우성치게 만들어요. 예? 그거는 에너지 낭비, 길게 보면 에너지 낭비인데 그걸 자초한 것은 무능한 정부.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러나 또한 뭐 대안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개혁 세력들. 네, 뭐 등등등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진짜 꼭 지금 이제 두갑자 전 네. 그때 조선은 한 치 앞 바라보기 힘든 안개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배층은 지혜를 발휘해서 앞길을 밝히기는커녕 자기들 이 속에 밝았고 또 외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 국민들을 초멸하는 그런 만용을 부리다가 왕비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예. 스스로 개혁하려는 사람들도 그냥 어떤 본인들의 역량 키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잡아볼까, 외세 의지에서 해볼까 생각이 강했고 그렇군요. 결국 또 국민들도 어떤 지혜롭지 못한 분노에 휘말려서 어떤 진 일부의 기회를 스스로 던진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100몇 년 뒤에 그 명성황후를 그 당시 왕비를 미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끝나버린다 그러면 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놀랄 때가 있는 게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라고 자처하는 분들도 왜 명성황후라고 안 하고 민비라고 하느냐 화를 내시는데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건 진짜로 아닙니다. 자, 이번 기회를 네.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광우병 때도 그건 별거 아니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선동에 놀아난 거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왜 그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는가. 120년 전에 단말령 때를 참고하라 이거죠. 예, 그 얘기를 사회자로서 하고 싶네요. 자, 이 얘기 여기서 마치고요. 시간이 별로 이제 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하죠. 네. 잠깐 쉬어가는 와중에 글쎄요, 단발령 하니까 이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네. 둘 다 서사의 긴머리 소녀 됐습니다. 긴머리 소녀. 자, 이 노래 참 좋은 노래인데 웃지 마세요. 네. 오늘 마지막 에피소드는 뭐겠습니까? 예, 좀 지하 세계 얘기를 해볼까요? 지하 세계, 지하 경제 얘기한 겁니까? 지하 경제는 아니고 지하 세계입니다. 지하 세계입니까? 예, 물론 지하 경제 포함 되겠네.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이제 당선되시기 전에 네. 토론회에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하 경제 활성화. 네. 가지고 막 좀 웃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의 얘기들은 너무 진지하게 되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헷갈리고 에너지 예, 낭비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혼이 비정상되는 것 같아. 예. 예. 뭐 그분의 표현을 들지 않더라도 이제 공식적인 사람과는 다른 으슥한 뒷골목과 어떤 음습한 지하라는 건 항상 있는 겁니다. 어쩔 네. 수 없이 네. 어느 하든 간에. 그 지하 세계를 대표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깡패가 되겠죠. 깡패란 단어가 1950년대에 처음 등장했다고 하죠. 예. 신문지상에. 예. 네. 뭐 자기들끼리 건달 그러기도 하고 무슨 뭐 협객 뭐 같은 말을 쓰기도 하는 모양인데 네. 띄어봐야 깡패입니다.
날아봐야 양아치고. 아이고.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실상 그러니까 뭐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김두한도 네. 결국은 깡패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차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을지로 쪽에 있던 을지로가 원래 그 일본인 거주구역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쪽이 남산 밑에가 네. 그쪽 깡패들하고 각을 세웠고 네. 종로통을 좀 장악했다는 정도지. 네. 결국은 그 상인들 삥 뜯으면서 거드름 피우고 살던 깡패죠. 결국은 네. 그 북쪽의 하야시 세력과 남쪽이구나. 하여튼 그렇죠. 을지로와 그 명동 쪽, 충무로 쪽에 청계천 항대 네. 경계를 해서 네. 양분했던 쪽 그것도 불구하고요. 네. 또 이제 또 이 해방 뒤에는 이제 그 파업판 들어가가지고 다 생사람을 불태워 죽인 자기 회고록이 나옵니다. 네. 이제 그런 살인자기도 하고. 백색 테러였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뭐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언젠가 그 사람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 야인 시대가 인기를 끌던 때였어요. 네. 근데 종로구청에서 왕년의 야인들한테 감사장을 주겠다고 예. 불러 모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입니까? 예. 오. 뭐 드라마의 배경이 종로라서 아, 예. 어떤 뭐 도움을 줬대나 애니 불렀어요. 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김두한의 친구였던 김동회 씨도 등장하셨고 일제시대 100대 1의 어떤 전설이 있는 난개라는 별명 윤봉선 씨도 오셨고. 네, 네. 근데 이제 또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이름이 신상현이에요. 신상현. 예, 근데 저는 그 이름 들으면서 되게 웃었습니다. 그 양반이 우스운 게 아니라 네. 바로 그 다음 세대의 아인들이 네. 바로 조양은이고 아. 김태촌이거든요. 그럼 한 20년 뒤에는 조양은도 이 아인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 때문에 웃음이 난 겁니다. 그렇군. 신상현이 누군데 근데? 그러니까 한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네. 어떤 조폭의 어떤 우두머리였던 분이죠. 신상사, 그러니까 예, 신상사파. 그러니까 조양훈이 조양훈이랑 대립했었던 예. 그 파입니까? 그러니까 좀 계보를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자 이제 먼저 그 계보를 좀 봅시다. 계보. 김두한도 있고요.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화룡이 있었죠. 예. 그다음 이 양반 이 박치기 대가였다고 네, 해요. 박치기 대가. 그 다음에 이화룡 같은 경우는 동대문 정치 깡패 이정재. 네. 그 다음에 맞서가지고 명동을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명동. 이화룡은. 네. 근데 그 이화룡의 행동 대장이 이제 신상현 씨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그 참전 용사였기에 한국전에 이제 신상사로 불렸어요. 그랬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화룡 등등이 물러난 다음에는 이른바 서울의 대장으로 군림했죠. 네. 근데 이 신상사파의 아성에 어떤 깊은 금을 긋고 네. 나아가서 그 우리나라 지하 세계의 어떤 판도가 좀 바뀌는 사건이 발생한 게 1975년 1월 2일 날 발생합니다. 1975년 1월 2일. 예. 네. 그게 명동 사보이 호텔. 예, 사보이 호텔. 습격 사건이죠. 명동역에서 가깝습니다, 지금. 예. 예. 이게 왜 그 터닝 포인트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의 지하 세계는 좀 양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상사파하고 네. 그다음 이 상경한 호남파들이. 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이상하게 그 호남의 어떤 이 조폭의 오해가 많은데 네. 실상 호남 조폭이 더 뭐 잘 싸우고 잔예사가 아니고 네. 호남은 그만큼 먹을 게 없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상 우리가 조폭의 원조라 그럴까 어떤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가 칠성파인데 네. 지금도 이런 한국의 대부 그러면 그 칠성파의 어떤 이강환 씨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네. 근데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먹을 게 서울에. 많으니까. 아니 먹을 게 많거든요. 아, 부산에. 그렇군요. 자기 거면 지키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이쪽 사람들은 그 이쪽이 뭐 먹을 게 없어 올라왔던 거죠.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주먹 세계를 이제 놓고 싸우다가 근데 이제 그 이 호남 주먹 가운데 오종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오종철. 네, 그다음 박종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오종철이라는 사람의 호남 주먹세가 그걸 친 겁니다. 자뭐 근데 그 당시 행동 대장이 바로 그 조양은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양은이 이제 그 야구 배트를 들고 네. 그다음 회칼을 휘두르면서 네. 대명천지에 낮에 네. 호텔을 기습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 같은 경우는 되게
이 연장을 들면은 되게 하치로 봤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먹 싸움을 주로 했는데. 네. 근데 실상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게 뭐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 예. 근데 어쨌건 이른바 그 어떤 불문율이랄까요. 네. 남아있던 룰이 깨지는 거죠. 그랬군요. 즉 칼 휘두르면 아예 저건 양아치라고 네. 했는데 그게 깨진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호남 주먹이 연합해서 친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 또 한쪽 다른 파 쪽에서 이 신상사파와 가까웠던 호남파 쪽에서 예. 또 한 명의 슈퍼스타를 등극을 시킵니다. 그래요. 그게 김태촌이죠. 칼잡이. 이렇게 해서 조영은과 김태촌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군요. 뭐 둘은 뭐 이 조양은의 책을 쓴 게 있는데 제목 참 촌스럽습니다. 그 어둠 속에 솟구치는 불꽃이라는 책에 따르면은 비장하네요. 비장해. 둘은 이제 정말 그 3년 전쟁을 치릅니다. 네. 근데 김태촌은 계속 조양은 노렸고, 네. 근데 결국은 그 조양은 형님 격이었던 오종철을 기습을 해요. 그리고 또 보복을 하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두 깡패는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 암흑가의 어떤 그걸 군림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지들끼리는 항쟁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네. 근데 뭐 저희가 뭐 그 얘기를 쭉 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네. 결국 깡패 얘기니까. 근데 정초부터 왜 깡패 얘기냐?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의 역사 또한 우리 역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김두한이 그 깡패를 넘어서 가지고 용산의 기관사 파업 현장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학살했던 네. 그런 정치 깡패였으면 본인이 자랑한 바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승만한테 그런 말 듣죠. 김군 사람 그만 죽이게라고 하는. 그나마 일제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민족 깡패, 예. 민족의 주먹이라는 이미지는 그 그때 해방 이후에 보면은 박살나죠. 해방 이후에 보면은 예. 그 그러니까 실상은 동정이 저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김두한 본인이 너무나 그걸 자랑해놨어요. 사람을 죽이고 뭐 네. 어떻게 생매장을 했고 다 네. 해놨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네. 얘기고. 그 다음에 앞서 말했던 그 박치기를 한 이화룡. 네. 그 양반은 그 서북 특전단 예. 그 감찰부장이었어요. 아, 이화룡이 예,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김태초는 그 이제 1976년도에 이제 강목대로 유명한 네. 시민당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철승과 김영삼 등등이 막 싸웠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역이었고요. 네. 또 요즘은 그 얼마 전에 발생했던 그 김승현 회장 그 아들을 때렸던 야구방망이. 종업원들 보복 네. 사건. 아. 그때 바로 그 회장 옆에서 수행했던 게 그 김태촌의 옛 부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또 요즘 또 그 주된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뭐겠습니까? 용역이죠. 용역. 사업이죠. 철거민들, 뭐 철거에 어디 맞서는 그런 서민들, 세입자들, 네, 안 세입자들. 나간다고 할 때 항상 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그거거든요. 주먹보다 더 센 권력들은 그를 이용을 했고 또 버리고 했던 거죠. 하긴 최근에 용팔이 있죠, 용팔이. 예, 예. 1985년도인가요? 6년도인가? 예, 예. 아, 그때 그 시민당 뭐 맞습니다. 현판식 하고 그럴 때 예, 예. 결국 정치 깡패 노릇을 했었던 그 용팔이가 자, 요즘에 미안하다. 그때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예, 예. 이분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예, 예. 후회하는 얘기 있습니다만, 그분도 목사더라고요,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이근환도 목사 됐다고 하더니만은. 이근환 그 고문 기술자도. 이근환이 목사가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된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하고 다니는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네, 아마 이근환 씨는 목사 박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2일, 이렇게 이어지는 한 주간, 네, 2015년의 마지막 그리고 2016년의 첫 번째 사나이 오역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임권택 감독의 하류 인생, 네, 예, 깡패를 다룬 영화였죠. 거기 OST를 들으면서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오리 휘문 바람에 내 동진 내몸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